자, 이번 시간 ITQ 한글 5월 13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이나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 모두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냥 새 문서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문서를 편집할 때 어떤 양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편집용지 설정인데요. 이 공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보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 값이고 ITQ 한글에서는 이 세팅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편집 용지 설정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표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은 제가 별도로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걸 따라서 빠르게 문서 작성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글꼴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뭐 검정색, 그 다음에 양쪽 정렬,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60, 이거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기본 값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용지 여백 설정부터 먼저 해서 양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편집 용지 설정은 F7인데 어디에 있느냐면은 쪼개 있습니다. F7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요 기능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축키 이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메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뉴를 나는 쓰겠다 그럴 때는 메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7 딱 눌러서 자, 편집 용지 설정 창이 뜨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은 11을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11, 더블 클릭해서 11. 자, 그 다음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전부 10이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10, 더블 클릭해서 10, 더블 클릭해서 1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려면 왼쪽 오른쪽만 11이다. 나머지는 전부 10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본은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 주시면 여백이 이쪽으로 밀려나서 이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TQ 한글은 3페이지 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도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정확하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문제 푸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엔터 엔터 2점 엔터 엔터. 자, 1쪽에 기능평가 1 해가지고 1번과 2번, 1번, 2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여기 사이에다가 하기 위해서 엔터 쳐서 이 사이를 띄워놓은 거죠. 이제 문제지에다가는 문제 번호에다가는 이 문제를 쓰지도 않고 어떤 내용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이에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쪽으로 막 쭉 엔터 쳐서 내려가지 않고 다음 쪽으로 바로 쪽을 바꾸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여기에서는 3점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3번과 4번을 요 사이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번 밑에는 수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1, 즉 양가로 1번과 한 칸 띄우고 양가로 2번 이렇게 해서 2개를 수식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양가로 1, 양가로 1을 더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3쪽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여기에는 별도로 1쪽과 2쪽에는 없는데
머릿말도 들어가고 꼬릿말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컨트롤 엔터를 해가지고 3쪽을 작성하면은 1쪽과 2쪽에도 나와요. 1쪽과 2쪽에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게 나오면 감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때는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별도로 3쪽만 어떤 내용을 편집하고자 할 때는 구역 나누기를 해줍니다. 자, 구역 나누기는 Shift 키하고 Alt 키를 눌러서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Shift Alt 엔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나누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머릿말 부분도 들어가고요. 좀 페이지도 들어가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1쪽과 2쪽에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 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 편집용지 설정 부분에 가서 영상을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 키. 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그걸 컨트롤 키 누르고 눌러주시면 어디에 있던 항상 맨 첫 번째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업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다 놓고 1번과 2번 사이에 딱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할 것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2번 스타일과 그 다음에 2번에는 표하고 차트가 나오는데요. 차트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표 작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용지는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쪽을 작성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편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F6이고 어디에 있냐면은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을 눌러보시면 스타일 F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능키라든지 단축키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는 메뉴를 쓰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F6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니까 내용 입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 지정이 돼서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서 엔터 치지 마시고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끝나고 다음 문장 넘어갈 때면은 이때만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나시게 되면 이 내용을 블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시고, 자, 스타일이 F6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타일 F6 딱 눌러주시면 스타일 편집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스타일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없는 스타일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딱 눌러주시고, 자, 스타일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FORMATION.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단 모양부터 나와 있죠? 문단 모양 눌러주시고 왼쪽 여백이 15. 여기죠? 왼쪽 여백이 1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단 아래가 있어요. 문단 아래가 10. 그래서 여기 문단 아래를 10을 줬기 때문에 요 문단과 요 문단 사이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문단 아래 10 주고, 자,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글자 모양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글과 영문으로. 그럴 때는 이 언어에서 대표로 하지 마시고요. 한글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 모양 여기 글꼴 있죠? 더블 클릭해서 굴림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자, 굴림 이렇게 굴자만 치면은 나오죠? 선택이 돼요. 굴림이. 그러니까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은 95. 장평이라는 것은 여기 그 한 글자의 너비를 얘기합니다. 100이 기본값인데 100보다 크게 주면 이게 넓어져요. 한 글씨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100보다 작게 주면은 이거보다 더 좁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95를 줬다는 얘기는 글씨를 좀 이렇게 훌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95.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자간을 마이너스 5를 줬다는 얘기는 자간은 사이사이를 넓히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이사이.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좁히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5를 줘서 플러스죠.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을 넓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글씨를 줄이는 대신에 자간을 넓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문 해주시고, 영문은 글꼴이 도둠입니다. 도둠.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도 딱 치면 선택이 되죠. 여기만 엔터 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엔터 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크기 10, 장평이 더블 클릭해서 95, 자간 더블 클릭해서 5 이렇게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꼴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타일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별도로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딱 눌러주시면 자,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까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단과 아래에 있는 문단 요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넓어져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표와 차트를 만드는데 이번 시간에는 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만들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입력에 있습니다. 자, 입력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축키가 Ctrl N 플러스 N이라는 것은 Ctrl 키를 누르고 N을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단축키 Ctrl 키 누르고 플러스는 누른 상태에서 N을 누르라는 거고, 컴마 하고 나와 있는 T는 다 떼시고 이 T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N, T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가서 각주를 하게 되는데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에 각주가 나오는데 Ctrl N, N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Ctrl N 누를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나타나니까 잘못 눌렀나 해서 N을 또 누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컴마 찍고 나와 있는 나머지 단축키는 그냥 컨트롤 키를 떼고 누르라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N 누르고 손 다 떼시고 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밑에다 놓고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자,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확실하게 눌렀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테이블, 표의 약자 테이블 T를 딱 눌러주시면 이때 이제 표 만들기 창이 딱 이렇게 열려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컨트롤 N 누르고 그냥 바로 T를 누르려고 막 급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 N 눌러놓고 손 다 떼시고 그 다음에 T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서 작업을 이제 시험장에 가서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려고 컨트롤 앤 T 바로 하는데, 그냥 평상시 하실 때는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줄이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칸입니다. 그래서 줄 칸을 넣어야 되는데,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그대로 기본값 나와 있고요.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만 6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글자처럼 취급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걸 체크해 주셔야 나중에 편집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꼭 요거를 편집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 딱 눌러주시면 여기 하나의 글자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고 엔터 쳐서 넘어갈 때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한 단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내용을 편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데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력이 되죠. 이 상태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 편집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별도로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문제 편집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거기 가서 한번 더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캡션입니다. 이 캡션을 넣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캡션 넣기도 단축키로 하면 되는데요. 좀 복잡해 하시기 때문에 여기 표를 클릭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개체 속성이 컨트롤 N K입니다.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K 눌러주시면 바로 어떤 것이나 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백 캡션이 있는데 여백 캡션 이 탭에서 캡션을 어디에다 넣을 건지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여기 위에 있는데 나중에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보시면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여기 옆으로 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오른쪽이 아닙니다.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쪽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내용을 블록 설정에서 지우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팸 해주시고 발송 경로별, 그다음에 유통 현황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 콜론 10만 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입력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정렬을 양쪽 정렬해서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거는 지금 창이 활짝 펼쳐졌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요. 저는 안 보여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표 내용을 편집해야 되는데요. 표 편집 내용 보면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하고 캡션은 굴림 10포인트래요. 그래서 여기 먼저 따다닥 하면 여기만 설정이 되는데 블록 설정이 되는데 따다닥 마우스 왼쪽 버튼을 천천히 3번 누르시면 돼요. 따다닥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가서 클릭해서 굴 치면은 전체 보여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꼴을 눌러보시면 굴림이 나옵니다. 모든 글꼴 굴림 이렇게 해주시고 10포인트는 기본값이고요. 이 표 안에서 표 전체를 선택할 때는 물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서 F5를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F5 하나 둘 셋.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했죠. 표 만드는 과정 10분 영상 따라하기로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F5를 한번 누르면 여기다 놓고 F5를 한번 누르면 하나의 셀만 선택이 돼서 마우스가 아니라 방향키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의 셀 단위로 선택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죠. 여기에서 F5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빨강으로 바뀌면서 방향키 누르면 부분 선택으로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5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 그래서 F5 3번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클릭해서 이제는 굴 치면 바로 선택이 되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굴림으로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일단 가운데 정렬로 다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로 다 해주시고 숫자 부분만 여기죠. 여기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는 것은 문자입니다. 이건 숫자가 이미 아니에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평균 구할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는 오른쪽 정렬 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2번에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배경 면색을 노랑으로 해주래요. 어디 부분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래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색상이니까 색은 0으로 컬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C를 눌러주시면 돼요. 블록 설정하고 C를 눌러주시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배경 탭까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로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색을 선택해 주시고 면색을 노랑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컬러니까 C 누르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는 뭘까요? 선이죠. 선이니까 뭐죠? 선은 영어, 라인이니까 L 누르면 테두리로 들어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이 셀에 채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캡션 기능은 이미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내용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평균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평균은 어디만 구하면 되냐면 밑에 칸은 X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 62부터 시작해서 이 평균까지 구할 평균 그 칸까지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셀까지.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블록 설정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블록 평균이죠. 평균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블록 평균을 구했는데요. 문제가 가끔은 소수 한 자리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10분 영상 따라하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하고 나와 있는데요. 선 모양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조금 늘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했으니까, 자, 이중실선으로 여기 테두리를 하고요. 여기 칸막이도 하고, 여기 항목 밑에, 여기도 항목 옆에 전부 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표 전체 선택은 뭐죠? F 3번 눌러주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F를 이렇게 3번 눌러주시면 쫙 전체 선택이 되죠. 그래서 테두리를 이중실선으로 먼저 해줍니다. 자, 선이 여기서 라인이니까 L 눌러주시면 되죠. L 눌러주시고 선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니까 바깥쪽 딱 눌러주시면 바깥쪽 전체 이중실선으로 꽉 채워질 겁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항목 밑에만 여기 이중실선이죠. 또 여기에 놓고 L 눌러주시고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자, 어디에만? 여기 아래에만, 아래에 아래쪽 테두리 설정.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L 눌러주시고, 여기는 어디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중실선 해주시고 오른쪽. 자, 바깥쪽 전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바깥쪽. 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똑같으니까 적용이 되고, 이걸 눌러도 돼요. 되기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오른쪽 테두리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각선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F5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L 눌러주시면 테두리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대각선은 별도로 들어가 줍니다. 대각선 눌러주시고 대각선 탭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죠. 대각선 이렇게. 자, 없애려면 여기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해제, 만들기, 해제, 이렇게. 자, 그래서 해제는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눌러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요 높이를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높이 조정할 때, 자, F 3번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표 전체를 이렇게 조정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표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보기 좋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면 바깥에 아무 데 누르면은 이렇게 빠져나오죠. 커서가 이렇게 앞뒤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글자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엔터 치면 이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자, 취소했습니다. 백스페이스 눌러서, 그 다음에 이쪽 눌러서 엔터 쳐주시고 다음 차트 만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할 내용 편집 용지 설정, 그 다음에 스타일 설정, 표 만들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원래는 저장할 때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해서 저장해 가지고요, 하나의 파일명에다 전체 문서를 다 저장하는데, 우리는 배운 데까지 그때그때 마친 부분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원래 처음에는 그냥 저장하기 눌러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자, 눌러주시고, 자,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 앞으로 바탕화면에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 하는데요. 자, 여기는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자, 여기 날짜 23년 5월 13일. 그래서 수험번호 형태, 수험번호 원래 8자리인데요. 그 형태와 비슷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230513 23년 5월 13일에
편집한 실시한 내용이다. 2305 1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수험번호 빼기 이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일하고 두 개가 돼 있죠. 표. 그래서 컴마 찍어 주시고 표 이렇게 스타일 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바탕화면 하고요. 시험장에 가서 하실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주셔야 되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ITQ 폴더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새로 만들기 폴더 눌러서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ITQ 폴더를 만들고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원래 시험장에 가서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내 PC 문서 ITQ. 자, 그리고 그림은 내 PC 문서 ITQ의 픽처 폴더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받아서 다운로드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받아서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서 받아서 여기에다가 저장해 주셔야 돼요. 내 PC 문서 ITQ 픽처 여기에다가. 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우리는 저장을 하냐면은 원래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서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